그래, 잘했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뉴진스 신곡 나온 거 알아? 뉴진스 신곡? 버블껌 나왔거든. 들어봐. 좋더라. 버블껌. 아침이 아니고 출근 준비하면서 노래 들었는데 노래 되게 좋더라고. 근데 뉴진스가 요즘에 막 얘기가 많잖아. 하이브랑. 그래서 하이브에서 광고를 안 해준대. 그래서 뉴진스 신곡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노래 좋던데. 자, 하자. 8번입니다. 오늘 8, 90 3개만 할 거야. 그래서 조금 여유로워. 근데 이제 문장이 긴 게 많더라고. 자, 첫 문장 보시면 데일라이트는 일광이거든. 낮에 비치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밤이 아니고 낮. 일광에서 햇빛 속에서 We only perceive full color and fine detail in the central region of our visual field. visual field면은 참 이게 말이 어렵긴 한데 시야의 범위거든. 이거를 시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야라고 그냥 해석했다. 시야. 이거는 이제 말들이 조금씩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해석을 계속 보면서 하자.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좀 부드러운 말을 찾는 과정에서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햇빛 속에서 우리는 인식한다. 풀 컬러를 인식한다. 이건 알지? 풀 컬러를 인식하고 파인 디테일을 인식한다. 자, 파인은 섬세한. 섬세한 디테일을 인식합니다. 어디에서? 중앙 영역에서. 우리의 시야의 중앙 영역에서 풀 컬러를 인식하고 섬세한 디테일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 With less defined vision and reduced color perception from the outer region.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볼까? 사실 부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래야 보기가 편할 것 같거든. 이렇게 3개 밑줄을 쳐보자. 이렇게 3개 밑줄 치자. 그래서 뭐 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자, 덜 명확하고 다시 덜 명확한 시야와 감소된 컬러 인식은 바깥 영역으로부터 오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다시 일광 속에서 햇빛 속에서 우리는 풀 컬러와 섬세한 디테일을 인식합니다. 우리 시야의 중앙에서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는 그런 게 되게 잘 보인다. 그리고 바깥쪽 영역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시야가 보이고 감소된 컬러 인식이 보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근데 부대 상황처럼 그냥 하는 채로라고 해석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해석 한 번만 더 보자. 해석 봐봐. 햇빛 속에서 우리는 시야의 중심 영역에서는 풀 컬러와 파인한 디테일들을 인식하고 외부 영역으로부터는 좀 분명하지가 않고 인식이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중심부는 굉장히 뭔가 잘 보이고 풀 컬러다. 그 다음에 외부는 그렇게 뭐 선명하지도 않고 뭔가 컬러 인식도 감소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파인을 섬세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낯설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여. 그래서 나는 파인을 섬세한이라고 해석하는 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있잖아. 걔네들을 파인 럭셔리라고 불러. 파인 럭셔리 브랜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아니면은 보석을 주얼리라고 하잖아. 근데 그냥 주얼리 말고 진짜 비싸고 공예를 엄청 많이 한 고급 주얼리를 파인 주얼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는 단어니까 파인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I'm fine, thank you 할 때 fine하고는 달라. 다음, Our brain then takes the relatively small amount of detailed color imagery it is presented with. 자, 괄호 처리. 해석을 한번 하고 좀 더 문장 구조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우리의 두뇌는 take, 받아들인다로 해석을 해보자. 우리의 두뇌는 받아들인다.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디테일한 컬러 이미지를 받아들인다. 그것이 제시되어지는. 프레젠트가 제시하다인데 우리 두뇌가 제시를 받느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it은 우리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뇌가 제시받는 컬러 이미지에서 작은 양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Combined with the less colorful, less defined peripheral imagery와 결합하여 그거를 사용합니다. 덜 컬러풀하고 덜 명백한 말초 이미지와 결합되어서 혹은 결합된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부분을 괄호 처리하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볼까? 해석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by comparison, 비교를 통해서, 메모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저장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저장된. 자, 페리페럴은 말초 신경할 때 말초. 이거를 근데 주변 이미지라고 해서 그랬다. 밑에서는 같은 말이지. 주변의, 말초의.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우리의 두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디테일한 컬러 이미지를 받아들인다. 우리 두뇌가 제시받는 것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다. 뭐와 결합된 그것을 사용할 거냐면 덜 컬러풀하고 덜 명확한 주변 이미지와 결합된 그것을 사용한다. 해석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비교를 통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저장된 메모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러면 해석이 끝나. 이건 몇 번 연습을 해야겠지? 일단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어디냐면 여기 우리 두뇌가 제시받는 이미지잖아. 우리 두뇌가 이미지를 제시받는다라는 느낌은 왜 수동태를 쓰는지 알겠지? 근데 with를 꼭 써야 돼. 이 with를 가려놓고 어법상 틀린 걸 찾아보시오. 이게 잘 안 보일 거야. with를 꼭 써야 돼. 알겠지? with 꼭 쓴다라는 거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뭐 그 다음 거는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 자, 일단 넘어가 보자. If we see a Y-shaped image on a page,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지 위에서 Y자 모양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겁니다. 뭐라고? 3차원적인 표현이라고. 코너에 대한 3차원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in turn, 결국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뭐라고? 페이지에서 튀어나와 있다고, 또는 그 안에 이렇게 눌려 있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봐봐. 페이지 위에 이런 모양이 있어. 다시 그려볼게. 자, 페이지 위에 이런 그림이 있어. 또 이거 모서리처럼 보여? 보이잖아. 모서리처럼 안 보여? 다시 그려볼게. 모서리로 보이지 않아? 3차원 모서리로 보이지? 튀어나와 보여? 들어가 보여? 둘 다잖아. 다시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Y자 모양을 페이지 위에서 보면 우린 그것을 해석할 거야. 뭐라고? 3차원적인 코너의 표현이라고, 이 꼭지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인식될 건데 페이지 위에서 protrude, 튀어나와 있다라고 인식될 수도 있고 그 속으로 이렇게 눌렸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라고.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눌려 보이기도 하잖아. 그치? 자, 우리 상식적으로 고2인데 이건 알지? either A or B, 이건 알지?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라고 해석을 하지. 페이지에서 튀어나온 또는 페이지 속으로 눌린, 이렇게 디프레스는 누르는 거라서 그래.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겁니다. 뭐라고 볼 거냐면 프로젝팅 코너라고 볼 겁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이 앞으로 쏜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마 튀어나오다라고 해석을 했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돌출된 모서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이 단어랑 되게 유사하지. protrude랑 프로젝트랑 의미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 평소에 공부하던 요 단어 생각하면 돼. 프로. 이거 뭐야? 앞이지. 방향 앞을 프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왔다, 앞으로 돌출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돌출된 코너라고 본다. 아마도 회상하면서, 뭘 회상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얼리를 일찍 요러지 맙시다. 어린 시절의라고 해석해야 맥락적으로 자연스러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떤 기억? 코너는 단단하고 뾰족하다라고 하는 동격이야. 발견된, 탐구할 때 발견되는, 네 발로 걸어 다닐 때, 네 발로 기어 다닐 때, 아기 때. 다시, 아기였을 때 네 발로 기어 다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on all fours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 다닐 때, 기어 다니면서 탐구를 할 때, 내가 이것저것 막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볼 때 발견되었던 딱딱하고 뾰족한 코너에 대한 기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돌출된 코너라고 본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뭐냐면 코너는 단단하고 뾰족하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야. 근데 코너가 단단하고 뾰족한데 발견되는 거지. 뭐 할 때? 아기 때 네 발로 기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탐구를 할 때 발견된 코너인 거야. 해석을 딱 한 방에 하기에는 조금 말이 길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뭉툭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Wha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ere is that 에서 요만큼이 주어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해하기에 중요한 것은 좀 다듬으면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래도 되겠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거 박스로 가볼까 이번에. 중요한 것은 Our memory plays a critical role. 우리의 메모리가, 우리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해석에서, 시각적 신호를 해석하는 데서 우리가 받아들인 뭐로부터? 우리의 광수용체로부터 하고 이렇게 가볼게. 내가 박스 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기말고사 준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공부했었어. 문납세 가지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메모리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시각적 시그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인 광수용체로부터 이렇게 갈 거고, 광수용체라는 말은 사실 한자말일 건데 저 포토라는 말이 빛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포토가. 그래서 광이라고 한 거고, 리셉터는 리시브 생각하면 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수용체라고 해석을 했어. 됐지? If we wish to become good at spotting things,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굿эт이 잘하는 거잖아. 사물을 발견하는 것을 잘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사물 발견하는 것을 잘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잘 발견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만들었어야 될 필요가 있어. 빌드업, 쌓아 올리는 거잖아. 우린 쌓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저장을, 이미지에 대한 비교를 위한 상당한 양의 이미지 저장을 쌓아 올렸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굿эт이 뭐라고? 잘하는 이제. 굿포는 뭐지? 좋은 이제, 뭐뭐의 좋은. 그러니까 지금은 쓸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사물을 발견하는 걸 잘하고 싶으면 우리는 비교를 하기 위한 상당한 양의 이미지 저장을 쌓아 올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주제가 뭔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큰일 났네. 한글 봐봐, 한글. 한글 보면서 얘기해보자.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글 초반에 말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햇빛 속에서 우리는 시야의 중심 영역에서는 전체 색상과 미세한 세부 사항을 인식할 뿐이고, 외부 영역으로부터는 모습이 덜 분명해지고 색상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뇌는 제공받은 비교적 적은 양의 상세한 컬러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덜 다채롭고 덜 분명한 주변 이미지와 결합해 일생에 걸쳐 저장된 기억과 비교의 이미지를 해석한다. 자,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거든.
자, 요만큼이 방금 읽은 요 덩어리가 일반 진술이었어. 근데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 뭐 눈의 중심에서는 어떻고 외부에서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 다 걷어치우고 이렇게 생각해봐. 두뇌가 시각 정보를 다 받아들인대 아니래?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 봐봐. 헷갈리면 봐봐. 뭐라 그랬어? 두뇌는 제공받은 비교적 적은 양의 상세한 컬러 이미지를 선택을 한대. 그러니까 내가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을 받으면 두뇌가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야. 두뇌는 일부만 수용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뭐 하나 봐봐. 그리고 나서 일생에 걸쳐 저장된 기억과 비교를 한대. 그리고 저장된 기억과 비교를 하는 거야. 얘랑 얘랑.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글쓴이가 아까 예시를 든 게 요거야. 이거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 모서리를 생각하지. 근데 누가 이거를 모서리라 그래? 이거를 왜 우리가 모서리라고 생각을 하냐?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이건 모서리가 아니거든. 선 3개일 뿐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모서리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린 아기 때 기어다니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 아기 때. 그게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기억인 거야. 그래서 아, 요렇게 생긴 건 대충 모서리야. 나 요런 거에서 다친 적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 3개 모양을 보면 비교를 통해서 아, 이거는 모서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 것 같아? 자, 한 번 더 해볼게. 아, 이게 적절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이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잘 받아들여 봐봐. 요거 뭐야? 이게 왜 정육면체야? 나 선만 그린 건데. 그치? 요런 거라고. 나는 선을 몇 개 그렸을 뿐인데 우리는 이거를 정육면체라고 이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냐면 내 두뇌가 일단 요거를 받아들이고 내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거를 정육면체라고 그냥 인식을 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내 머릿속에 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 아니다. 이 두 문장을 보자. 같이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 말 이제 이해되지?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시각 신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됐지? 시각 신호는 우리가 광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각 신호래. 광수용체 말 어려우면 그냥 눈이라고 생각해. 눈.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신호를 해석할 때 기억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볼게.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칠판 봐봐. 내가 어떤 사물을 잘 인식하고 싶어. 그럼 글쓴이에 따르면 잘 인식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해? 저장된 기억이 필요하겠지. 그치? 저장된 기억이 있어야 나는 어떤 걸 봤을 때 얘를 해석을 잘 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걸 잘하고 싶잖아? 뭐가 필요해? 저장된 기억이 필요해. 그 얘기를 할 거야. 우리는 쌓아놨어야 돼. 상당한 양의 이미지 저장을 쌓아놨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시각적 이미지랑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걸 비교해서 이해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야 돼.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어법이랑 어휘 마지막으로 보고 이 지문을 끝낼 건데, 저기 별표 2개 한번 해볼래? 여기 선 좀 예쁘게 그을게. 별표 2개. 아니야, 3개. 요거는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 중에 이거 무조건 나와. 근데 안 나오면 너네가 이거 공부할 거라고 예상하고 안 내는 거야.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need to가 무슨 뜻이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need to 동사 원형,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굳이 이렇게 썼거든. 이거 무슨 뜻이야? 뭘 의도하는 거야? 뭐가 달라? 완료, 그치? 완료 시제가 들어갔지. 이렇게 완료 시제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표현하겠다라는 의도야. 과거를 표현하고 싶다.
라는 의도야.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내가 어떤 사물을 인식을 잘하고 싶으면 나는 상당한 양의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어야 돼. 저장을 해놓은 건 그 전에 저장을 해놓은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어떤 물건을 딱 봤어. 인식을 잘하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예전에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 거야. 과거지. 내가 지금 인식을 잘하고 싶으면 예전에 저장을 이미 해놨어야 돼. 그 뜻이거든. 그래서 완료 시제를 써야 돼. 알겠지? 중요해. 이렇게 쓰면 안 돼, 지금. need to build up 아니야. 그 다음에 substantial 무슨 뜻? 상당한. substantive 하면 실질적인 이란 뜻이야. 실질적인. 하나 적어놓자. 잠깐만. 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얘가. 자, 9번. 원혁아 다 했어? 어딨어? 거기다 놓고 잠깐 쉬는 시간 할래 그러면? 거기다 올려놔 거기다가. 거기다 올려놔. 자, 9번 갑니다. 자, one of the most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the passage of time is 이렇게 갈 겁니다. passage of time, 이거 흐름이라는 뜻이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universal, 보편적인 이란 뜻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의 시간 흐름의 가장 보편적 특징들 중 하나는 이렇게 갈 거. 그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one of 뒤에 뭐? 복수 명사 어디 있어? 그치, characteristics. 요거는 내신에서 되게 좋아하는 먹잇감 같은 거지. 시간의 흐름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 특징들 중 하나는 뭐냐면 얘도 명사절이야, 요 대도. 그래서 박스 쳐보자, 보기 좋게.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거 뭐예요? 그거? 시간.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가장 보편적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사실은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해. 약간 다르게 경험해. 보편적이지가 않은 거지. 사람들마다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게 조금씩 달라. 그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지. 주관적인 영어로 subjective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ifferently라는 거 부사네. 얘가 누구 꾸미고 있을까? 다르게 경험한다. 동사 꾸미고 있지. 그러니까 부사구나. 주제 나왔네. 시간의 흐름은 주관적이다. subjective. 다음 거. There's a physics sense in which that's quantifiably true. Quantifiably true. But most of the differences between our experiences of time are subjective. 나왔다. 주관적인. 그 다음에 physics라는 단어가 물리학이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physics sense면은 물리학적인 측면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밑에 해석에 보면 물리적 의미라고 나와 있어. 물리적 의미. 자, 물리적인 측면이 있다. 어떤 그것이 퀀티티가 양이잖아. 그래서 quantify라고 하면은 써야겠다. quantify 하면은 양을 잰다는 뜻이거든. 정량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quantify, 정량화하다라고 하는데 quantifiably라고 아예 모양을 많이 바꿔버렸지. 그래서 정량적으로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이 정량적으로는 참이다라는 물리적인 측면이 있다. 해석에는 그것이 정량화할 수 있게 사실인 경우도 있다. 약간 의미를 좀 이렇게 다듬어서 해석을 했어. 그것이 정량화할 수 있게는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most of the difference, 그 대부분의 차이들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들 사이의 차이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자, 이거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시간이야. 그리고 그 해석에 나온 걸 조금 더 빌려와서 해보면 그것이 정량화할 수 있게는 참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시간을 우리가 어쨌든 객관적으로 잴 수는 있지. 1초, 10초, 1분 이런 걸 객관적으로 잴 수는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 물리적으로. 어쨌든 시간을 정량적으로 잴 수 있다는 건 참이긴 해. 물리적으로. 그런데 시간을 경험하는 건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경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벗이 나온 거지.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이따 다시 한번 물어봐. 난 넘어갈게. A full day of work.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seem to fly by.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 혹은 drag on. 질질 끄는 것처럼 보여. 끝없이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fly by, 휙 지나간다. drag on, 질질 끈다 라는 의미를 가져. depending on, 뭐에 따라. How you feel, 네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그 손에 들고 있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다르다라고 느껴진대. 그리고 What seems to a parent like a perfectly reasonable wait for an amusement park ride까지. 아이고, 박스로 가야겠다. 요만큼이 주어. 해석을 해보면 부모에게 what seems like, 뭐처럼 보이는 거, 완벽하게 합리적인 기다림인 것처럼 보이는 거. 뭐에 대해서? 놀이공원 탈 것에 대해서. 라이드라는 단어가 놀이기구란 뜻이야. 그러니까 놀이기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기다림처럼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갔어, 애하고. 부모가 봤을 때는 야, 이 정도 기다리는 건 되게 리즈너블한 거지,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처럼 느껴질 수 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 어린애들에게는. 근데 그 몇 시간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려고 대문자를 쓴 거지. 부모한테는 이 정도면 리즈너블하지, 애한테는 몇 시간 기다리는 거야,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시간에 따라 시간을 경험하는 건 되게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넘어가서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점은,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은 여기 악화되어진다. 어떤 사실에 의해서? 특히 어른들 세상에서 모두가 자신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라는 팩트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exacerbate는 악화시키다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 하나 적어볼게. 이런 단어가 있거든. 하나 적어볼래? deteriorate라고 해. 악화시키다. 자,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이러한 차이가 악화될 수 있다. 어떤 사실에 의해서? 어른들 세상에선 모두가 자기만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뒤에 해석 보면 금방 납득이 될 거야. 뒤에 읽어볼게. 자, 어떤 사람이 있어. 슈퍼마켓 계산대에 있어. 체크아웃을 계산대라고 해석하면 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fumbling, 더듬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찾으려고 정확한 잔돈을. 뭐에 대해? 그들의 구매에 대해.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잔돈을 정확하게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제 뭐 10,000원짜리 내고 뭐 몇천 몇백 몇십 원을 잔돈으로 받기는 싫은 거지. 그래서 동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한 잔돈을 찾으려고 더듬고 있는 슈퍼마켓 계산대에 있는 그 사람이 볼 거야. 이걸 뭐라고? 좋은 시간의 사용이라고 볼 거야. 여기서 좋은이라 그러면 약간 느낌이 덜 올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이제 슈퍼마켓에서 줄 서 있어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이제 내가 계산할 차례인데 동전 지갑에서 이렇게 동전을 찾고 있는 행위가 시간 낭비는 아니지 내가 이렇게 시간 쓰는 게 뭐 나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이 얘기거든. 좋은 시간의 사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 순간에는 뭔가 압박하는 것 같은 책임이 없거든. 내가 바쁠 게 없거든. 그냥 동전 찾는 건데 뭐 이런 느낌이야. 뭐인 반면에 문제에 처한 사람은 그들 뒤에 있는 문제에 처한 사람은 스티밍 열받고 있어. 왜? 그들이 running late 늦거든. 지금 미팅에 늦고 있거든. 그러면 그 계산대에서 동전 지갑 뒤적이고 있는 사람하고 뒤에서 열받고 있는 사람하고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느끼는 게 다른 거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빡치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열받는다. 스팀 뭔지 알지? 스팀 엔진 할 때 스팀 생각하면 돼. run rate라 그래. 늦는다라는 표현을 달리다라고 해석하지 않아. 자, everybody's doing their own thing.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할 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도로, 자기 페이스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en schedules bump up against each other. 스케줄이 범프, 이렇게 범퍼카 생각하면 돼. 서로 부딪힌다, 맞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케줄이 서로 맞부딪힐 때 그것이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긴장이라는 말은 갈등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것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내용 조금 만만하지? 자, 카메라 끄고 해석하면서 어법이나 어휘 볼만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볼게.